SDI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 누를 타서 평단가를 좀 낮춘다고 하면 평단가 어디 아래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가격대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점이라고 하면은 70만 원대거든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의 이제 60만 원 아래까지는 내려왔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이거 오늘도 사실 이제 스튜디오 오기 전에 한 번 또 촬영을 하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저는 70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70만 원대에서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가 물 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55만 원이나 60만 원 아래까지는 좀 내려앉게 좀 평단가를 유지를 해주면 오히려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내가 그냥 비중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70만 원대 냅둬도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70만 원대라고 해도 저는 그 70만 원대가 삼성 SDI에 대해서 가치가 그렇게 막 큰 가격대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삼성 SDI에 대한 청산 가치, 즉 이거를 뭐라고 하면 BPS라고 합니다. 삼성 SDI의 그 자본 총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발행 주식수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해버리면 BPS라는 게 나오는데 이 BP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산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이 회사를 안 할 거야, 다 접을 거야, 사업 접을 거야 하면은 한 주당 가치를 얼마로 쳐줄 건데? 라고 하는 게 BPS거든요. 그 BPS가 지금 29만 원이 나와요. 29만 원인데 PBR은 1.6배밖에 안 된다는 건 70만 원도 굉장히 가격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저는 솔직히 시장에 밀리지 않았다면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이미 100만 원 이상을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가치 대비해서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점에 있으신 분들 뭐 내가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냅둬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나는 좀 추가 매수할 비중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60만 원 아래까지 좀 내려 두시면 수익률 좀 극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60만 원 이하로 한번 평단가 챙겨보시죠.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좀 옛날과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에코프로단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ESS와 연관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훨씬 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게 또 같이 묶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LG엔솔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참 뭐랄까요? 솔직히 변동성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잘 오르지 않고 엉덩이가 참 무거운. 그래서 맞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가 LG엔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갖고 와 주셨는데 이제 올라갑니까 또? 저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게 약간 이제 좀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LG엔솔이라고 하면은 ESS 쪽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제 강자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대표하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많이 그렇게 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제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될 요인이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한 ESS를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LG엔솔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전에 전기차 캐즘 이야기가 나오면서 LG엔솔도 그 영향을 피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기적인 경쟁력이 좀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산업 사이클이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LG엔솔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북미 생산 기자국 좀 비교를 해보면 글로벌적으로 뭐 완성차 고객사라든가 앞으로 확대될 ESS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할 수 있는 축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면 LG엔솔을 볼 때는 북미 기반에 대한 생산 기반이에요. 북미 현지 생산 기반. 이쪽을 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소재 의존도를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로봇에 대한 이슈도 나왔었고 배터리도 계속 그런 의존도를 계속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미국 안에서 직접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유리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도 이미 그 강점을 갖고 있어요. 이미 북미에 대한 대규모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 정책이 계속 변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전에 그 오늘장 얘기해 드릴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AI 패권 경쟁은 진짜 짧아도 2년이다. 그러니까 길면 5년 이상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차피 옛날에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에 참여를 못했을 때는 사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오히려 지금은 고래들 싸우는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저는 LG엔솔이 그 패권 싸움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세에 대한 공제, 그리고 AMPC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생산량이 회복될수록 실적에 들어오는 정책 효과도 확실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분기 실적만 두고 보면 약간 아쉬웠던 게 2분기 매출이 거의 7조 6천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좀 밑돌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북미 ESS 생산 그 가동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충분히 못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제가 삼성 SDI 말씀드릴 때도 가동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ESS 쪽은. 그러다 보니까 3분기부터는 좀 우리가 변화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서는 매출이 또 9조 원대로 다시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그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저는 계속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뭐 3분기, 4분기가 됐든 ESS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 증권사 리포트 전망에서는 50% 이상 증가할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AMPC에 대해서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그동안 준비했던 생산 능력이 실제 출하량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물론 뭐 신규세라고 뭐 시스템 라인이나 이런 것도 동시에 셋업하다 보니까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램프업 비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공장 돌릴 때는 수율을 잡아야 해서 생산 효율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분기에서 우리가 실적 봤을 때도 관세 환급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서는 이런 일회성 효과를 좀 제외하고도 ESS 부문에 대한 수익성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일회성이 아니라 본업 자체에 대한 수익성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어쨌든 뭐 향후에서도 AI 패권 경쟁 계속 일어나고 AI 데이터 센터 우리 막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니냐,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악재가 있었어도 결국 그 악재가 조금씩 계속 반복됐잖아요. 악재 나왔다가 사라졌다, 나왔다가 사라졌다. 그 사라질 때마다 각광을 받았던 것도 LG엔솔하고 삼성 SDI였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속도가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 투자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왜? 중국과에 대한 패권 경쟁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ESS 시장에서도 호재성이 나왔을 때 연결을 지으면은 LG엔솔 같은 종목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 물론 이제 수급 때문이라도 반도체 갔다가 2차 전지 순환매 사이클 돌 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반도체 쪽으로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은 LG엔솔 손절하고 반도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쫓아가는 것보다 어차피 LG엔솔도 같은 이제 모멘텀의 작용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가게 냅두고 우리가 순환 사이클 돌 때 LG엔솔도 그대로 우리가 홀딩하면서 가는 전략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이야기 정말 다양하게 들을 수 있네요.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하반기에 추이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